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2014년 청마해가 밝아졌습니다. 이 말띠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말바꾸 소리처럼 정말 모든 일이 잘 풀 거라는 희망이 넘치네요. 그래서요, 오늘 정말 한평생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2014년도에도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실 분, 바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화면을 만나보시고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복지사회를 향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52년 창립되어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차흥봉 회장의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노년학회 회장 등의 중책을 맡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산증인으로 40년 넘게 복지 분야에 외길을 걸어온 차흥봉 회장. 그에게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미래를 듣는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흥봉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화면을 보니까요, 올해도 정말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제13대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또 선임이 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31대 회장으로 재선임이 돼서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요, 사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올해도 재선임이 되셨잖아요.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말하자면 안녕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요, 그런 사회복지를 하는 일을 하는 정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이런 모든 그 기관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잘하도록 좀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되도록 무슨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한편 사회복지라는 게 결국은 나눔을 서로 실천하는 것인데요. 나눔의 실천을 우리가 매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반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차흥봉 회장님께서는 40년 넘게 이게 복지를 위해서 뛰어오셨잖아요.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대학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평생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몸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요, 태어나서 어릴 때, 그리고 한참 이렇게 청소년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때였었는데요. 그때 우리 집도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러고 이제 뭐 밥을 굶고, 또 병원에 잘 못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그런 그 빈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무슨 공부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전공을 하게 되고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마치고 또 사회복지 분야로 그렇게 길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공무원도 하고요. 또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 시설 현장을 맡아서 일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한평생 지금까지도 지금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거의 뭐 한 44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끔은 어려움이 있을 때 후회는 하신 적 없으세요?
뭐 사회복지 분야에 일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한 게 없고요. 네. 지금 다시 회고해봐도 네. 또 지금 이 순간도 네. 그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한 걸 참 잘했다 싶고요. 네. 현재도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네.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건 없었는데요. 네. 몰라 뭐 특별히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그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네. 또 잠도 자고 네.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복지계 많은 후배들이 동료분들이 정말 뵙기만 하면 야, 장모 회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세계 노년학계도 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또 유엔의 자문역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노년학 올림픽도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노년학회에서 우리 서울대를 개최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6월에 네. 서울 코엑스에서요. 네. 전 세계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한 5천 명 네. 모여가지고 노인 문제에 대한 학술 논문을 한 근 4천 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아주 큰 학술 대회를 제가 주최를 하고 네. 주관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세계 노년학회 회장으로 피선이 돼서 현재 지금 4년간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전 세계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집약적으로 네. 문제를 제기해서 전 인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 문제가 뭐냐,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토론되고 해서요. 이 대회가 전 세계 고령사회 네. 그리고 노인 문제 해결에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한국은 이 대회가 올림픽 같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네. 1950년 이후로. 그런데 이제 20차 대회인데요. 20차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처음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네. 향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사실 38%도 장애 등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령화 이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이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회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물론 그런데요. 네. 노인 인구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 고령화 속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인데요. 65세 이상을 계산하면은 지금 한 630만, 전체 네. 인구의 한 12%가 넘어서고요. 앞으로 한 15년 정도, 2030년쯤 되면요. 네. 전체 인구의 한 25%가 노인이 되고, 네. 2050년쯤 되면 한 40%가 노인이 되는 그런 고령화 사회가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노인 인구가 많은 고령화 사회를 두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다, 무슨 지진이 온다, 이렇게 네. 해서 경고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 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위기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맞이해서 노인을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고 기회로 맞이하면은 오히려 큰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하려면 노인을 보는 그 시각을 네.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노인이란 전부 노쇠하고 네. 또 병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한테 늘 의존해야 되고 네. 복지의 대상이고 이렇게 노인을 참 부정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 사회에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오히려 노인이 건강하고 네. 또 일할 수 있고 그러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게 일하고 자립하고 할 수 있으면 큰 걱정거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 고령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 그렇군요. 사실 긍정적인 어떤 생각, 거기에 대한 정책, 예.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회장님 뵐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요, 젊은이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비결이 어떤 겁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적어도 나이도 네. 좀 한참 되는데요. 네. 지금 이 나이에 가지도 뭐 아주 일을 많이 합니다. 거의 네. 막 시간을 쪼개서 쓸 정도로 네.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뭐 특별히 건강보다는 그 일하는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경험하면서요. 일을 하면요 자꾸 움직이게 되고 네. 또 걷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네. 되고 그러면 그것이 참 운동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한평생을 걷고 일하고 네. 영어로 표현하면요. I've been working and working. 그러니까 걸으면서 네. 일하고 걸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일하는 속에서 이렇게 저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평생을 일하다 보니까 계속 나이가 들어 있어도 네.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라는 게 또 이게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니까요. 아주 그 보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즐겁고 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회장님이 걸어오신 이야기도 결국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31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선출되셨잖아요.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고 그때 10대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대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세계화를 하겠다. 우뚝 서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향후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6년도에 세계대회를 이제 치르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세계대회는 어떤 대회고 지금 준비 과정은 어떤 건가요? 우리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2016년에 세계 사회복지 대회를 서울에서 열도록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회는 원래 192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근 9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대회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의 3,000명 내지 한 4,000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에 총집합 해서 현안 문제를 많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상을 외국에 참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는 선진국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일단 주최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아주 그 뜻있는 학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제 사회복지계의 올림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어떤 나라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맞습니다. 아주 큰 역할이고 큰 대회네요. 앞으로 정말 잘 대회를 치르시기를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사회복지 대회 복지TV나 우리 선생님도 좀 많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복지를 사실 뭐 외국의 선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들여올 때도 있었습니다. 받아올 때도 있고 벤치마킹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또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회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해외에 전달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은 정부 수립 후 약 한 66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초기에는 뭐 전쟁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 때는 오히려 외국 원조를 받아서 겨우겨우 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장한 걸 바탕으로 해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도 아주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약 한 35년 정도 많이 발전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데는 한 목표를 등산의 정상으로 치면 한 7분 능선은 올라왔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로 올라오니까 우리도 외국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를 외국에 자랑할 것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리 장애인들 또는 노인들 또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그 지역사회 복지관 시설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에 아주
전문가들도요, 아주 선진국의 전문가들도 와서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우리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 개발도상국에 전부 전수를 해서 네. 가르쳐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토인비홀이라든가 헐하우스 이런 어떤 복지관 기능이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해 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정말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나라 이 자원봉사 문제도 이제 7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자원봉사 이제 센터가 전국에 하나하나씩 다 있고 또 한국사회복지협회도 정말 자원봉사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원봉사가 실제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데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네. 뭐 물질적으로나 또는 그 재능이나 이런 네. 것을 남한테 기부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회복지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네. 자원봉사인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네.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해도 약 한 500만 명이 됩니다. 사회복지협회요. 그리고 매년 그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요. 네. 연간 한 130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은 우리나라 복지가 그야말로 더 발전하고 네. 왜냐하면은 정부가 국가가 하는 그 사회복지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는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메워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네. 의료나 또는 의식주와 같은 것은 도와준다 하더라도 네. 그 독거노인들 집을 찾아가서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은요 정부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에 있는 네. 자원봉사자들이 집을 찾아가고 마을 동무가 되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이 그 독거노인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네. 자원봉사는 사실 민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그러면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까라고 질문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 정책 제도의 큰 틀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 넣는다고 하는 말은 네. 그 복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다 미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해결한다든지 네. 또는 그 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주는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지금 역사가 짧다 보니까 주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서비스 그 질. 내용과 질을 어떻게 올리느냐. 네.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거 하나가 이 사회복지의 급여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 네. 그 전달하는 조직, 인력, 체계, 그것을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전달 체계가 일선에 지역사회에서 말하자면 마을마다 마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사각지대도 있고 중복 현상도 있고 비효율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네. 것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 전달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체계화하고 그리고 또 효율화하고 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의 서비스를요 몸으로 느낄 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완성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2014년 가보년에 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 우리 차홍범 회장님께서 정말 첫 번째로 이제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마침 그 2014년부터 다시 이제 3년 임기의 사회복지협의 회장을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물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완성하는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복지 소외계층을 찾고 네. 그분들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좋은 이웃들이라는 것은요, 이름을 네. 이웃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들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웃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부 나서서 네. 가령 뭐 동네 이장, 통장, 반장, 부녀회장 또는 그 우체국의 그 집배원 네. 뭐 또는 야구르트 아줌마들 그다음에 또 뭐 소방서의 의용 소방대를 하는 그런 분들 네. 그 지역 실정과 그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그렇죠.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촉을 해서요. 네.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로 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시청, 군청,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네. 그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고 네. 만약 시청, 군청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만약 도와주지 못하면은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그 나눔 사업 네. 예를 들어 푸드뱅크를 통하는 음식이라든지 네. 각종 나눔 사업을 통한 후원이라든지 이걸 연결해줘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네. 그런 그 좋은 이웃들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네. 새해 그걸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네.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좋은 이웃 사업. 좋은 이웃들. 네, 좋은. 야,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달 체계가 완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네. 어떤 데는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너무 중복해서 서비스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어떤 경우는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좋은 이웃들이죠. 네. 이웃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신고하고 도와주도록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사각지대 분을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회장님, 벌써 이제 이게 끝나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끝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계의 또 후배님들, 또 동료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회장님으로서 이 덕담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가보년과 희망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복지사회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보년 해는 말띠의 해입니다. 청마의 기상처럼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다가오는 그 밝아오는 선진복지사회를 향하여 함께 뛰어갑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 사명이고 우리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봉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더 밝아지는 건강한 사회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2014년 가보년 청마해 말띠해잖아요. 정말 이때는요, 행운과 성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운이 뒤따르고 또 성공이 뒤따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